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이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방송은 아니지만 네. 내일 부처님 탄생일 맞이해서 저도 뭐 법명은 하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아주 독실한 뭐 이 불교 신자는 아닌데요. 예. 예, 본명은 그냥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러시군요. 법인이라고. 법인. 네. 예. 무슨 좋은 이종훈 법. 예, 아유, 저 법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슈는 뭡니까? 살을 애는 고통. 살을 내는 고통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게 과연 누구의 고통을 이야기하느냐? 누구의 고통입니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최순실 씨가 살을 낼 정도로 받는 고통이 있을까요? 본인은 그렇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뭡니까 그 고통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병합이 사건이 돼가지고 아마 같이 이렇게 좀 피의자로 지금 공동 피의자로 좀 지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지금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대신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최 씨에게는 살을 애는 고통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왜 살을 내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재판장에 서기 싫다. 같은 침실에서도 있었고 같이 주사도 맞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행기도 같이 타고 다니고 했는데 왜 살을 내요? 그러니까요. 법정에서도 같이 서면 되죠. 예. 그런데 하여튼 밝히면 되죠.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노려보는 그 딱 레이저 눈빛냐? 예, 그게 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공동 피고인으로 일단 기소를 좀 한 상태여서 같은 재판장에 이제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설명인데 오랜 세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서까지 서게 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재판받기를 이제 소망을 한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재판받는 거를 허용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마저 외면한 점에 대해서 오히려 섭섭히 생각하고 있다. 또 검찰에 또 유감 표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재판 따로따로 하게 되면 증인신문을 2번씩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 화이팅. 네. 자, 얼굴도 마주치기 싫다면서 구치소는 같은 것으로 옮겨달라고 했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날 또 같은 자리에서 이 주장을 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면서 두 사람이 동선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남부구치소로 지금 최순실 씨를 이감을 시킨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증거인멸 등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는 것을 참작해 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참작해 달라 그랬으니까요. 네. 재판부가 또 잘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 씨는 언제 재판정에서 만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이제 정식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가 밝히기를 첫 번째 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피고인석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 드려야 될 건 질문을 다 드리고 시간이 남겨서 좀 이종훈 박사님하고 토크를 할까 싶어갖고 제가 지금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박 전 대통령 건강이 나쁘다고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극도로 건강이 나쁘다고 한다. 구속 집행정지 해야 하는데 검찰이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고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도 음식을 거의 못 드시는 등 이 준단식 상태로 목숨이 위태롭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무부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잘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식사 운동하고 있고 체중에 변함이 없고 의사가 항시 건강을 또 체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변호인단하고 계속 접견하면서 변호인단 이번에 또 새로 또 3명 또 추가로 또 선임을 했거든요.
뭐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워낙 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더 달라. 예. 그래서 사실은 공판 일자도 좀 뒤로 좀 미룬 예. 예, 그런 그 상황입니다. 동생인 박지만 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와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님은.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예. 뭐 그 자택, 삼성등 예. 자택 뭐 거래 관계에 뭐 조금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이 왜 최순실에게는 살을 내는 고통이 되나요? 그동안에 수많은 눈을 마주치면서 둘이 상의를 하고 많은 것들의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그동안의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최순실 씨는 역시 매우 그 좀 주관적이고 또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이렇게 전혀 그 안중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공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살을 내는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뒤집입니까?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고 이거의 나라냐고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 내 후보 단일화를 주장해오본 의원분들 오늘 집단 탈당했는데요. 참 유승민 후보 착잡하겠습니다. 완주 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진수희 유승민 캠프 총괄본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 인터뷰도 한번 해주셨고 저번에는 한번 직접 나와주셨고 그죠? 네, 그때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답답하시겠습니다 오늘? 답답하고요. 좀 참담한 심정이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오늘 나가신 분들은 벌써 여러 날 전부터 당내에서 후보를 많이 좀 흔드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렇게 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견이랄까 좀 각오랄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더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김성태 의원 그러면 국회 청문회 조사위원회에서 특위위원장 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탄핵에 가장 선봉에 섰던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고. 네. 장제원 의원도 뭐 그렇고 황윤철 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도 저희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가 힘드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정말 지난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앞장서서 뛰었기 때문에 다들 그걸 바라보시면서 좀 의아해 하셨을 것 같고요. 뭐 저 자신도 좀 놀랍고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저런 명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포장해도 명분이 없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74번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경비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정말 실망했습니다. 오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탈당해서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에는 바르게 살려는 사람과 힘없고 정직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없고 무책임한 모습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수로 살았는데 이번 사태 보면서 보수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아주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나가시면서 내건 명분이 지역에서 보수 지지자들이나 주민들이 합쳐라 돌아가라 이렇게 한다는 게 그들이 내건 명분이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 보수 뭐 통합이다 대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문재인이나 뭐라 그랬죠? 좌파 패권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반문하고 싶은 게요.
그러면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극우에 정말 부패한 패권 세력, 거기다 국정농단 세력까지 그대로 껴안고 가는 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친다? 그게 명분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또 화를 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네. 싶어요. 아니 그럴 네. 바에야 처음부터 탄핵을 시키지 마시지 왜 탄핵을 시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예. 유승민 후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후보는 아까 아마 기사도 나간 것 같은데요. 네.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네. 못해서 좀 가슴 아프다. 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뭐 자책도 하시고 네. 좀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탈당하신 분들 대부분 김무성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당에 남아 계십니까? 어떻게 처신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뭐 이 작은 당에서 누구게 하는 것도 좀 모양이 우스운데요. 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하고 예. 김무성, 정병국 두 선대위원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김무성 선대위원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네. 유승민 후보를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말씀을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13분이 탈당을 하셨으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 자격은 상실하셨네요. 그런데요. 제가 또 방금 듣는 이야기로는 그 13분 중에 또 한 두세 분은 또 흔들리고. 공복하겠다? 아니요. 흔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들이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대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거는 좋으나 입당은 별개의 문제다. 그건 대선 끝나고 한번 다시 보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흔들리시는지 그 교섭단체를 계속 지킬지 여부는 조금 며칠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이쪽 방금 탈당하신 그분들에게 권유나 이런 건 하신 건 없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물밑에서 이런저런 제안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제안이 있었을까요? 후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글쎄요. 자리랄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유승민 후보에게 개혁 보수라는 명분 이게 만약에 국민들이 보실 때 보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상당히 동정표를 드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두 번의 이 보수 정권을 거치고 또 거기다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이게 사실은 진보 쪽으로 말하자면 운동장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호가 순항할 수도 없기 때문에 특히 보수나 중도의 유권자들이 이걸 좀 바로 잡아주시는 균형자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 바로 잡는 이 보수 쪽의 대표 주자로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을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이 정치가 바로 설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이 그런 보수의 어떤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유승민 후보 도와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소신 있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지율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5월 9일 뚜껑 열어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7139번님 지지 세력이 힘이 없어지면 힘 있는 세력에게 달라붙기 위해 과감하게 당도 버리는 정치인들이라니 이렇게 또 보내셨고요. 3818번님은 바른정당을 떠난 철새 의원님들 그분들 정치 철학은 무엇이죠? 그들을 스스로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정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또 계속 올려보내주시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런 국민들을 두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왜 긴장을 하지 않으시죠? 왜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도 물론 샤이 유승민도 있겠지만 분명히 현실 상황은 후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선거는 현실이고 이게 제로섬이잖아요. 네. 선거라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최근에 이제 TV 토론을 거치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분들이 네. 오히려 심상정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게 나타나고 있고 네. 이제 보수층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가 있던 보수층은 사실은 견고한 지지층이었다기보다는 대한주제 때문에 가 있었던 보수층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다소 실망하면서 그럼 나머지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을 가겠느냐 이게 당선 가능성을 보고 아마 이제 홍 후보 쪽으로 조금 이동이 더 크게 나타난 거 아닌가 홍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선 가능성, 저는 당선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지율 높은 쪽에 뭔가를 몰아주면 혹시 하는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제로섬 게임이어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 저 혼자 나름 분석해 본 거는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재수하셨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나 누구죠? 안철수 후보는 뭐 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수 정도는 하신 분들이고 유승민 후보야말로 거의 그냥 새로운 상품처럼 이번에 처음 도전을 하다 보니까 대중의 노출이나 국민들에 대한 그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유승민이라는 후보가 가진 어떤 상품성이 제대로 국민들께 전달이 이 물리적인 시간 제약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좀 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분석도 해봅니다. 일단 자기 집 앞마당에서의 지지도 또는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대구 유권자분들이 보시는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그런 심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심정이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서운한 감정이 알겠습니다. 있는 약간 이중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려면.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글을 또 보내세요. 9361번님. 더 큰 적 앞에서 힘을 합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7533번님.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단 힘을 모으고 훗날을 기약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 아닐까요? 3307번님. 이 상황을 각자가 생각하는 애국이라고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죠. 의원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세 당이 선거 대선 투표일 앞두고 혹시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볼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떤 특정인을 이기기 위한 단일화나 연대라고 하는 게 투표는 국민들이 하는 건데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어야 그게 표심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러기에는 특히 자유한국당 쪽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 개혁은커녕 국정농단 세력까지 다 안고 가겠다. 지금까지 기득권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 낡고 부패한 그런 세력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단일화를 한다? 저는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기회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캠프 총괄본부장 진수희 전 장관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